첫 번째 경기 대전 시티즌 대 전북현대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전은 4-1-4-1 포메이션을 통해 수비적인 운영을 시도하지만 최근 FC서울전에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이며 패배했고, 최전방 구택은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지만 김인균과 김현욱의 중원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공격 전개가 단조롭게 이어지는 상황이며, 특히 상대 수비진의 압박에 공격 패턴이 쉽게 간파되며 결정적인 찬스 창출이 어려운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도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며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이 끊기면서 공격 전개가 둔화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전북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경기를 주도하는 팀이며, 최전방 콤파뉴는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 능력에서 안정감을 보이며 전진우는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개와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고, 강상윤은 과거 맨유에서 활약하던 박지성을 연상케 하는 영리한 움직임과 헌신적인 플레이로 중원과 공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은 최근 10경기에서 패배 없이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강상윤의 움직임을 활용한 측면 크로스와 중거리 슛이 주요 득점 루트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은 최근 경기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공격 루트가 차단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북은 강상윤의 영리한 움직임과 전진우의 패스 전개를 통해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콤파뉴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며,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대전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가 두드러지며 전북이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기 김포FC 대 포항 스틸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김포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숫자를 늘리고 역습 전개를 노리는 팀이며, 루이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지만 측면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득점 기회가 줄어들고 있고, 플라나는 중원에서 빠른 전환 플레이와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패스 미스가 잦고 공수 전환 속도가 느린 편이다. 천지현은 수비 지역에서 볼 회수와 클리어링에 집중하지만 윙백들의 위치가 너무 낮아 공격 전개 시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김포는 3백 운영 특성상 측면 수비에서 수적 열세가 두드러지며 상대의 측면 돌파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포항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팀이며, 이호재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며 득점 기회를 노리고, 홍윤상은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개와 공격 전개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고, 오베르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특히 포항의 측면 지역에서는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오버래핑하며 수적 우위를 만들어낸다. 포항은 측면에서의 2대1 패스 패턴이 주요 공격 루트로 작용하고 있으며, 김포의 3백이 측면에서 수적 열세를 보일 경우 이를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김포는 3백 운영으로 인해 측면에서 수적 열세를 보이며 포항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취약한 상황이며, 포항은 측면에서의 오버래핑과 크로스 플레이를 통해 김포의 3백 사이드 공간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김포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가 두드러지며 포항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거머쥘 흐름이다. 세 번째 경기 FC 안양 대 대구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안양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에서의 조율과 측면에서의 빠른 전개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팀이며, 못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야구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고, 김보경은 중원에서의 패스 전개와 경기 템포 조절을 담당하며 전체적인 공격 전개를 이끌어간다. 안양은 유병훈 감독의 지도 아래 직전 경기에서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크고, 중원에서의 유기적인 연계와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 대구의 수비 라인과 측면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과 수비에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중시하는 팀이며, 에드가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정치인과 요신호는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돕고 있고, 대구는 서동원 감독 대행이 처음으로 프로팀을 지휘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전술적인 역량에서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구는 3-5-2 포메이션을 통해 수비와 중원의 숫자 우위를 점하려 하지만 안양의 공격 전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할 경우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안양은 유병훈 감독의 전술적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격을 주도하며 대구의 수비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 대구는 서동원 감독 대행의 전술적 부족으로 인해 경기 흐름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안양에게 승리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안양의 공격적인 흐름이 두드러지며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네 번째 경기 수원FC 대 광주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원FC는 최근 3-4-1-2 포메이션을 통해 수비적인 변화를 시도했으나 전술적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최전방 사박은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지만 안데르손과 이재원은 중원에서의 연결과 지원이 부족해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무기력한 상태고, 공격적인 패턴이 쉽게 간파되고 상대 수비에 의한 압박에 자주 무너지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수비에서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며 공수 전환 시 템포 저하가 두드러지는 점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조직력과 안정적인 수비를 중시하는 팀이며 헤이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며 득점 기회를 노리고 아산이는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개와 공격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박태준은 수비에서의 견고함을 유지하며 중원에서의 플레이메이킹을 통해 전방 압박을 강화한다. 광주는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포백 기반 전술을 활용하며 수원FC와 비교했을 때 전술적인 안정성이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을 지배하며 상대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수원FC는 전술적 변화에서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수비에서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고 광주는 강한 조직력과 안정적인 전술을 통해 경기 흐름을 지배하며 수원FC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광주의 체력과 전술적 우위가 더욱 두드러지며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울산현대 대 인천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조직력과 빠른 전환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공격의 흐름이 끊기고 있고 에릭은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지만 이청용과 보야니치의 지원이 부족해 공격 전개가 단조롭게 이어진다. 특히 최근 경기는 상대 수비에 압박을 당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수비 라인에서의 불안정성과 중원에서의 템포 저하가 울산의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역습에 취약할 수 있다. 인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팀이다. 무고사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득점 기회를 노리며 제르소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침투로 공격을 전개한다. 이명주는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개와 공격적인 전환을 시도하지만 울산의 강한 압박에 맞서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인천의 수비는 체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울산의 공격적인 전환과 빠른 플레이에 대응하기 힘들 수 있다. 울산은 강한 조직력과 빠른 공격 전개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은 수비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울산의 빠른 전환과 강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역습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울산의 공격력이 더욱 두드러지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부천FC 대 김천상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천은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 측면 수비의 취약점이 드러났고 루이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지만 측면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득점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플라나는 중원에서 빠른 전환 플레이와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패스 미스가 잦고 공수 전환 속도가 느린 편이며 천지현은 수비 지역에서 볼 회수와 클리어링에 집중하지만 윙백들의 위치가 너무 낮아 공격 전개 시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부천은 3백 운영 특성상 측면 수비에서 수적 열세가 두드러지며 상대의 측면 돌파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김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조직력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경기를 주도하는 팀이다. 유강현은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며 득점 기회를 노리고 모재현은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개와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다. 이승호는 중원에서 경기 흐름을 조율하며 빠른 전환과 측면 크로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려 한다. 김천은 측면에서의 2대1 패스 패턴을 활용하여 부천의 수비 간격을 흔들며 공략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부천의 측면에서 수적 열세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집중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부천은 3백 운영으로 인해 측면에서 수적 열세를 보이며 김천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취약한 상황이다. 김천은 측면에서의 오버래핑과 크로스 플레이를 통해 부천의 3백 사이드 공간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부천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가 두드러지며 김천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거머쥘 흐름이다.